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표 맡게 된 B조, 그리고 저는 양재은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 취지와 연역, 의의, 그리고 조문별 의의, 그다음 법의 장단점 고찰, 쟁점, 현실 적용 사례 판례, 그리고 그 분석에 대해서 발표할 것인데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핵심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연역, 그리고 의의입니다. 입법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 구분돼서 시행되고 있었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대마관리법을 통합적으로 제정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폐지하면서 이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취지로 입법이 되었습니다. 연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신규 제정, 첫 제정이 있었고 그 뒤로 20회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이 되었고 제정 이유는 앞에 입법 취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도 이런 일부 개정들을 계속 거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법 개정 등도 거쳤는데요. 그래서 20년간 총 20회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개정 사항은 2019년 12월이었는데요. 마약류 안전관리 심의위원회가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로포폴 투약이나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마약 투약 이런 것에 관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다.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문별 의의입니다. 조문별 의의는 먼저 제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거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 즉 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및 그 원료 물질들은 어떤 오용이나 남용이 될 경우 국민 보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코자 이 법률을 제정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그 용어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마약류란 무엇인가? 마약이란 무엇인가?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무엇인가? 대마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란 누군가? 원료물질이란 뭔가? 원료물질 취급자란 이제 뭔가? 군수용 마약류란 무엇인가? 치료보호란 무엇인가? 다시 정리하면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마약류 취급자 등 주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의 2인데요. 제2조의 2의 의의는 국가가 이제 국민의 마약류 단속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2조의 3은 마약 퇴치의 날을 이제 신설해서 활동한다 라는 것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3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한다. 마약류를 이제 함부로 소지를 해서도 안 되고 추출해서도 안 되고 섭취해서도 안 되고 이런 기본적인 금지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이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요. 공무상의 경우, 법에 따라서 마약류 취급자를 위해서 관리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취급 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서 소지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제5조인데요. 5조는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마약류 취급업자가 어떤 범위 안에서 제조, 수입, 수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5조는 제5조의 2의입니다.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은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다 라는 건데요. 앞에 보시면 이제 1군 임시 마약류가 있고 2군 임시 마약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제 의존성을 유발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마약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약물인데 그 약물이 의존성을 유발한다면 임시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6조입니다. 6조는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와
허가받을 수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약류 취급자가 뭐가 있느냐,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 사용자, 도매업자, 취급학술 연구자, 재배자 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미성년자, 마약류 중독자, 약사법이나 의료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이런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자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제6조의 2의인데요. 원료물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조는 이제 6조에서 지정된 원료물질을 이제 수출입 제조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8조는 허가증을 양도할 수가 없고 만약에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조는 마약류 취급자 또는 취급 승인자는 그러하지 않은 자로부터 마약류를 이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11조 경우에는 그 마약류 취급자나 취급 승인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11조의 2에 해당하는 의의인데요.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 6의의는 정보를 누설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밖에 누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문이고요. 12조는 마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되거나 파손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이고요. 13조는 마약류 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던 마약을 반드시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이제 전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4조는 광고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제 품목 허가를 받은 마약은 이제 의학학 전문 신문이나 잡지에 한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15조는 마약을 취급하는 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이 잘 보관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약이랑 막 섞이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문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16조는 봉함인데요.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데 마약을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봉함이라는 것은 봉함을 뜯지 않고서는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고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를 봉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7조는 그 겉에 붉은색의 마약이라는 문자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이게 명확히 마약임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조의 경우에는 마약 수출입을 위한 수출입업자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조는 마약류 수출입업자의 마약 판매 범위, 이제부터 나올 조문은 거의 판매 범위, 허가 의무, 자격과 허가 의무, 판매 범위 이런 건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을 규정, 판매 범위, 그 각 마약 취급업자들의 그 판매 범위가 또 다 다르고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문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28조는 마약 소매 판매 자격과 마약류 소매업자의 처방전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은 2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조는 마약류 투약에 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아니면 투약의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2조의 경우에는 마약류 처방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 소재지, 상호, 면허번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기입해야 하고 이런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은 역시 2년간 보존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33조는 그 마약류 관리자가 필요한 장소의 배치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이상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종사하는 곳에는 마약류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그렇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4조는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투약 외의 목적으로는 마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다음은 이제 마약류, 앞에서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였고요. 지금은 취급 학술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가 아니면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만이 마약류를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용 범위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도 그 장부를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조는 그 대마 재배자의 보고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37조는 허가 관청의 판단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를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조는 그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 관리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변질이나 오염된 경우, 뭐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사용해서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39조는 그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마약 중독자에게는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조의 경우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부터 39조까지는 그 마약이란 무엇인가, 마약류의 관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왜 만들어졌는가, 거기에 해당하는 마약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마약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40조의 경우에는 이제 마약류 중독자를 이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고, 그다음 41조부터 뒤에 나올 57조, 56조까지는 그 마약류 취급업자를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 그래서 41조부터 56조까지는 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나 어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등이 어떻게 마약류 취급업자들을 관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57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조입니다. 57조는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는 약사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7조의 2에 해당하는 의의는 그 마약류 취급 승인자로 이미 승인받은 경우 제11조, 15조, 4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건데요. 마약류 취급 승인자라는 건 뭐냐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휴대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약사법에 따라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 승인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뒤에서 나올 쟁점에서 나오겠지만 뇌전증 환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대마류 그 약품이 수입이 이제 허가가 되었고요. 사용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치료 하나의 경우에는 그 뇌전증 치료를 위해서 대마를 항상 휴대를 하면서 투약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조, 15조, 44조는 뭐냐면 마약이란 거는 그 취급을 할 때마다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잠금 장치로 견고한 곳에 잘 구분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잠금 장치에 놓는다거나 이렇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예외를 둔 조문입니다. 58조부터는 이제 벌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게 이제 58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 밀반입, 마약 밀수인 밀수출업자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알선한 자, 그러할 목적으로 소유한 자 등에 해당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59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문입니다. 이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종자, 종묘 등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6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문입니다. 제2조 제3호 감옥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마약을 이제 통해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나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즉 조력자가 되겠죠. 그리고 뭐 제2조 제3호 남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제 처방전을 발급한 자.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처방전을 발급한 자가 아니라 이제 어떤 매매나 알선의 목적을 알면서도 도와주기 위해서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6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제2조 제3호 감옥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앞에 설명드렸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 경우를 제외한 경우나 대마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에는 이제 이 조문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제 유출하면 안 되는데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유출한 자에도 62조에 해당합니다. 63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허가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입니다. 앞에서 이제 마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대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양도한 자. 그리고 보고나 변경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64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에 맞게 적절하게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대마 등을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를 어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양도 또는 인계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자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8조에서 64조까지의 의의는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어떤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66조는 그 앞에서 58조에서 64조까지의 규정을 범한 자,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자에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67조는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의 수익권을 몰수한다. 즉 이제 마약 밀매업자가 예를 들어 한 100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몰수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고 68조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이 죄를 범해도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열심히 했으면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69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입니다. 재고량의 차이가 나는 경우, 즉 이제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경우죠.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관청에 이유 같은 걸, 사유 같은 거를 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장보를 2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법의 장단점 고찰입니다. 어떤 국가적 책임과 국민의 복지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의 2나 제40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만약에 마약류가 오남용이 돼서 마약류 중독자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치료보호나 사회복귀 촉진을 하도록 도와주는 법률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국민 인식교육과 홍보사업에 그 힘을 쓴다는 법률인데요.
마약 퇴치 하나를 신설한다던가, 마약류 명예 지도원을 뭐 만든다던가,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를 설립한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대국민 홍보 및 계몽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마약류의 사용이나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의 프라이버시나 뭐 개인의 그 마약 중독자의 뭐 치료나 어떤 관리에 있어서도 그 개인정보가 잘 보호가 돼야 그 마약 중독자가 다시 사회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호 법률이 잘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라는 점인데요. 뭐 이렇게 뭘 기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뭐 뭘 보고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약류에 관한 예방 방어책이라는 점입니다. 뭐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 법률이 있는 것 자체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 마약류를 이제 그리고 오남용뿐만 아니라 뭐 부작용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려고 만든 것이겠죠. 그래서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나 아니면 마약류 통합정보 같은 경우 뭐 오남용의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뭐 연구하면서 또 오남용이나 뭐 부작용 같은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그런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구체적이지 못한 표현이 간혹가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뭐 견고한 장소에 저장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좀 포괄적인 단어 선택이지 않나 라는 게 저희 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행복추구권 박탈과 자기결정 제한이라는 좀 논쟁이 있다 라는 건데요. 이건 뒤에서 쟁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법의 틈새, 그 마약류 취급업자의 경우에 마약류 취급업자가 뭐 개인 의료시설에서 어떤 프로포폴이나 이런 거를 소량 정도는 뭐 충분히 빼돌릴 수 있는 경우가 나오죠. 최근 뉴스 기사에서 뭐 연예인이 프로포폴을 뭐 불법 투약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는 되게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법의 틈새가 있지 않나. 프로포폴이 대표적인데 근데 이제 뭐 다른 마약류도 좀 소량의 경우에는 어떤 마약류 취급업자의 그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의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런 좀 한계점이 있고, 네 번째는 개인정보와 인권 측면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보호관찰소의 장에서 이제 뭐 마약 중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대한 표현도 좀 애매모호해서 어떤 마약류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쟁점입니다. 쟁점은 이제 역시 대마초에 관한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대마는 마약류 관리법 2조 1항에 따라서 명확히 마약류로 규정이 되고 그 활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식이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죠. 해외 사례를 많이 들면서 술, 담배보다 안전하고 의존도가 낮더라. 우리나라는 왜 법적으로 제한을 하느냐 이런 인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능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향근육경련, 그래서 뇌전증이나 당뇨, 정신질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연구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반면에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뭐 운전 사고율을 높인다거나 위험한 어떤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거나 뭐 중독 증상, 그리고 부작용의 경우 뭐 심계항진, 어지러움, 두통, 뭐 구강건조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다더라 라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많아서 계속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당연히 대마의 개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돼서야 이제 4가지 종류의 대마 의약품 수입이 합법화됐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마자인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18년에 뇌전증을 앓는 그 자녀 치료를 위해서 부모들이 이제 대마 오일을 밀반입하다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2018년에 그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라는 그 대마 성분 의약품이 이제 수입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4가지 종류의 그 대마 성분 의약품이 허가가 났는데요. CBD, 드로나비놀, 나빌론, THC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WHO에서는 이미 이제 18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다 라는 연구가 나와 있고,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이제 허가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늘려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뇌전증, 에이즈 환자의 경우, 항암 환자의 경우, 다발성 경화증, 소아뇌전증 이 4가지 종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는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적용증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의사에게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한의협의 입장에서는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쟁점인데요. 헌법소원이 청구가 됐어요. 대마초에 관한 처벌이 합헌이냐, 헌법소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2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마 사용자가 대마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위험성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중요시 보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거라 볼 수 없다 라고 해석을 했고요. 2번째는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입니다. 대마는 충분히 환각상태를 일으킬 수 있고 발암물질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술과 담배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 게다가 우리의 역사나 문화, 국민의 일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따졌을 때 우리의 법감정과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그 대마초 처벌에 관한 법률이 합헌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바뀌겠죠. 마지막으로 현실 적용 사례 및 판례 분석입니다. 판례 첫 번째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공소외인이 그 필로폰을 이제 보내서 피고인은 그걸 받아서 판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피고인이 워터볼에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마약을 받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이제 원심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그러니까 워터볼에 필로폰이 용해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 하지만 실제로 필로폰을 보냈다면 결국 필로폰을 수입할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결국 이제 미수에 그쳤을 뿐 범죄를 하려 했다, 실행에 착수했다 라고 봐서 필로폰 수입죄의 불능 미수로 보고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게 다 뒤집어졌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발신국의 우체국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그러니까 필로폰을 제출을 해야만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이지, 실제로 거기서 필로폰이 오지 않았으므로 그거는 이제 예비 행위일 뿐, 향정신성 의약품 수입의 예비 행위일 뿐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 행위의 실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는 해석이 나와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다시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판례 두 번째는 광명시 호텔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그리고 공소 외인에게도 투약을 시키고 어떤 이제 심신미약자 추행 등의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나 20만원의 벌금을 추징당했는데요. 아마 초범이었겠죠. 그래서 좀 낮게 나온 것 같고,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사실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60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서 60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 처벌받은 것을 보면 초범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살해의 경우는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가장 큰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아직 혐의가 입증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그 판결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연예인의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분석해보면 만약에 이 성형외과 원장이 진술한 대로 불법 투약이 됐다면 61조와 66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되며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모르죠. 무혐의가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례 두 번째는 그 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주사한 50대가 이제 징역 5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더불어 강간상해까지 추가가 되어서 좀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5년과 취업 제한,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제61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데 강간미수 등의 죄도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비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